술을 마신 남성이 여성 집 앞으로 찾아간 거예요. 나온 여성이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남성이 알 수 없는 두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성이 차에 타자마자 낙동강변으로 간 겁니다. 익사시키려고 밀어넣어버립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보일러실로 숨게 됐대요. 조사를 하니까 이 남성이 너무 깜깜한 밤이라서 범인 얼굴을 못 봤다고 진술을 했어요. 강변도로에서 무허가로 운전교습을 하는 남녀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가스총을 딱 내놓고 위협을 해서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대. 그러면서 돈을 받아먹는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인상착의를 물어보게 돼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이야. 그 언궁동 사건, 그 사건 저 피해자가 얘기했던 키 큰 놈 작은 놈인 것 같기도 하고. (1990년 1월 4일입니다) 부산시 사하구 네. 신평동이에요. 남녀가 차에서 만나가지고 한 공안시경까지 거의 대화를 나눠요. 1시간 연인 정도? 관계겠죠. 네네. 근데 불행하게도 네. 이 두 사람은 불륜 관계입니다. 술을 마신 남성이 여성 집 앞으로 찾아간 거예요. 예. 갈증 난다고 어쩌고 하니까 여성이 급히 집으로 물을 가지러 여성이 가요. 물을 떠가지고 나온 여성이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남성이 알 수 없는 두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한 사이에 예. 이 남자 살리고 싶으면 조용히 차에 타. 여자한테? 여자한테. 예. 그래서 물들 채 탔다는 거예요. 차에. 예. 여성이 차에 타자마자 남성들이 그 차를 운전해가지고 예. 낙동강변으로 간 겁니다. 거기에서 남성의 손을 뒤로 묶고 입을 막아요. 입을. 그래서 낙동강에다가 익사시키려고 밀어넣어버립니다. 근데 그러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물속에서 어렵게 테이프를 풀고 물 밖으로 기어나왔다. 예. 기어 나왔더니 다시 폭행을 시작하더라. 그리고 다시 승용차를 끌고 가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또 손목을 다시 묶으려고 했는데 뿌리치면서 도망을 쳐가지고 한 500m 정도 떨어진 그 인근에 있는 사료공장 네. 보일러실로 숨게 됐대요. 예. 도주하면서 분명히 여성한테 빨리 도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예.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성은 새벽녘이 될 무렵에 공장 직원한테 발견돼갖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가 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거예요. 머리하고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어서 얼굴 뭐 이런 데는 한 60바늘 정도 꼬매야 될 정도 상해를 입었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돼요. 경찰이 서둘러서 이 사람 얘기를 듣고 낙동강변으로 당연히 가봤겠지. 여성이 여자 거기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해 남성의 차가 있기는 있더래. 그런데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차라인 밑에를 비춰보니까 차에서부터 쭉 피가 이어지더래. 따라서 갔더니 그 차로부터 한 20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대밭에서 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트레이닝복 하의. 예. 하의가 엉덩이까지 내려가 내려가 있고 있고 상의는 목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마에는 예리한 흉기로 맞은 듯 쪼개지다시피 해가지고 피가 흐른 상태더라는 거야. 추후에 정밀부검에 따르면 두개골 분쇄골절이에요. 뇌 일부가 손상돼서 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심한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성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흰 손수건이 한 30m 지점에서 네. 있더라는 거예요. 책이 묻어있어요. 책. 예. 그러니까 성범죄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거죠. 그걸 즉시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했대. 그때만 해도 DNA 기술이 없으니까 그 혈액형을 도출을 했는데 정액 반응에서 AB형이라는 거예요. 90년 1월 5일 날 그 다음 날 부산시 북구 엄궁동 파출소에 형사 50여 명을 투입해 갖고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키는 목격자이면서 피해자인 남성이죠. 조사를 하니까 이 남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깜깜한 밤이라서 범인 얼굴을 못 봤다고 진술을 했어요. 새벽 한 2시 뭐 그러면 그때 강변에 아무 불빛이 없을 텐데 거기에 끌고 가가지고 했으면 얼굴 못 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2만 원 뺏겼대요. 진술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데요? 한 명은 키가 컸고 한 명은 키가 작았대요. 2명이다 이거죠. 자, 일단 두 사람은 각각 유부남 유부녀예요.
둘 다 한 무역회사 직장 동료 사이래요. 예. 그런데 이제 각각 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혹시 치정이나 원한 아닐까? 그러고 이제 그 생존한 남성이 그놈들이 뭐라고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할 놈이라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물론 2만 원이면 90년도 2만 원이 작은 돈 아니에요. 데이트족을 노린 그 인근 불량배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을숙도 유원지 일대 저 불량배들 전수조사를 병행을 했고요. 일단 거기서 나온 AB형 그 혈액형을 뽑았잖아. 네. 그러니까 AB형 혈액형에 이제 큰 기대를 했어요. 피해 남성은 A형이야. 사망한 여성은 B형이야. 그러면 범인 그 혈액형은 지금 정액에서 AB형 A형 나왔잖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범인이라고 이제 그 AB형이라고 단정을 한 건데 혈액형에 그 무게를 두고 예. A병 아닌 놈은 다 털었을 거야. 그냥 내보내고 수사가 정말 얼마나 허점이 많고 실패를 많이 하게 한 수사인지 몰라요. 뭐가 안 나와요? 예, 없어요. 자,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현장에는 지문이 당연히 없죠. 그러던 중이에요. 91년 5월이 됐습니다. 이제 1년 한 4개월 됐네요. 부산 사경찰서 형사팀 형사들이 첩보를 하나 입수를 합니다. 어떤 네. 첩보였냐면 형사님 예. 을숙도 그 유원지에 말이에요. 요즘에 이상한 놈들이 자주 나타난대요. 몰래 밤에 한적할 때 그 강변도로에서 무허가로 운전 교습을 하는 남녀가 있는데 걔들만 집중적으로 타겟팅 해가지고 가스총을 딱 내놓고 위협을 해서 예. 경찰 신분증을 보여준대. 그러면서 돈을 받아먹는다는 거야. 경광등도 부착이 돼 있고 사이렌 시설도 해놨대. 왱왱 하는 거. 이 남녀가 둘이 와서 매일 몰래 할 때만 딱 나타난다는 거야. 경찰 사칭 갈취사범이잖아. 근데 그 이제 첩보 내용 중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89년 12월 10일 01시경에 네. 부산 금정구에 살고 있는 남자가 술집 아가씨하고 예. 차 안에서 그거는 데이트를 즐겼어. 데이트를 하다가 경찰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똑똑똑 두들기더니 당신네들 여기 차 끌고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어. 예.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당했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인상착의를 물어보게 돼요. 피해 당했다는 남성이 예. 사실은 경찰이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순경이야, 순경. 트렁크에다가 갇히고 뭐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도 쪽팔리고 하니까 신고도 안 했고 예. 본인은 뭐 아는 동기한테 얘기했다고 했지만 예. 정식 신고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쫓아가서 물어봐. 네. 그랬더니 키 큰 사람 작은 사람이야. 거기도 역시. 인상착의 확인이 잘 안 돼. 그래서 경찰이 일단 이거 잡아야겠다. 그 결과 얼마나 이제 공을 들였겠어. 잠복하면서 받겠지. 91년 11월 9일 날 네. 2명을 체포했습니다. 한 사람은 최 씨예요. 예. 20대 후반. 예. 한 사람은 장 씨입니다. 30대 초반. 체포 당시에 그들은 가스총, 무전기, 경광등 부착, 가짜 경찰 신분증, 경찰 마크가 새겨져 있는 수첩, 안에는 교통단속 스티커가 한 50장 정도 가지고 있더래요.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작다는 얘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범죄 장소가 유사하고 그러니까요. 비슷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엉궁동 사건 그 사건 저 피해자가 얘기했던 키 큰 놈 작은 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차 안에서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습격하는 것도 수법도 같고 1년 그래서 넘게. 이제 그 2명을 잡아온 상태에서 엉궁동 사건 생존 남성 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이제 와서 보라 그랬어. 몰래 뒤에서. 당신 그 피해 준 놈들 맞아 안 맞아 그래. 예. 체구하고 얼굴 인상이 비슷해요. 목소리가 같아요.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혈액형이 일치해요. 혈액형 일치해요 또. 최 씨하고 장 씨 있었잖아. 예. 최 씨가 A병이에요. 형사들이 이때부터는 이거 이 새끼들이 범인이네. 확실하네. 그때부터 추궁했다 하는데 이게 추궁일까요? 고문했을 겁니다. 결국 자백을 해요. 죽이기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예. 그날 미쳤었나 봐요. 차 안에서 다정하게 낄낄대는 그 연놈들을 보니까 질투도 나고 그래서 그랬어요. 돈 뺏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첩보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짓을 한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엉궁동은 어쨌든 사람을 죽였단 잔인하게 말이에요. 아주 죽였잖아요.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진술은 10번 가까이 형사들도 미진하니까 자꾸 조수 더 받았겠지. 그랬겠죠. 맞추기 위해서 받는 거야 이게 더. 말이 안 맞으니까. 1차 진술을 맞춰놓으니까 그 사건 현장하고 부합이 안 되니까 또 말을 또 쫙가지고 그쪽 사건 현장하고 맞추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것들이 범인이라고 단정했어요. 그러면 이 진술이 예. 일치할까요?
10번 정도 조사, 피의자 신문 조사 10번 받는 건 나도 처음 받네. 두 사람 얘기가 그렇죠. 안 맞으니까 10번을 받은 거예요. 양쪽 말이 안 맞다가 어느 특정 시점부터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키가 큰 게 최 씨래요. 네. 그 최 씨가 강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했고 키 작은 장 씨가 돌로 때려 죽였대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네요. 무려 10번을 이 사람들 받는 끝에 하고. 결국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기소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그 당시에 이 사건의 변호인이 문재인 변호사예요. 그때 붙어가지고 장 씨를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 씨는 강력범죄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장 씨는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쁘다. 범행 장소는 달도 없는 깜깜한 곳, 완전 돌밭. 시각장애가 있는 장 씨의 범행은 불가능하다 거기서. 그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의 그 변론 변론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장 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초등학교 또 눈 때문에 중퇴를 해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장애인 수준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1심, 2심, 3심 올라가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자백하고 한 거는 경찰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 네. 뭐 이런 것까지 막 주장하고 막 항소 상고까지 하는 과정에서 막 했지만 두 사람 무기징역으로 확정해 버렸어요. 확정. 이때 이 사람들이 고문하고 그래서 허위 자백했다는 어떤 그 주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91년 11월 8일 날 자기가 체포가 됐는데 네. 경찰이 오더니 차에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차에 타자마자 마구 두들기 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 씨 같은 경우는 뭐요? 눈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그 통닭구이라는 거예요. 겨자를 푼 물을 코에 들이붓기도 했다. 여기서 특별한 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장 씨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을 믿었어요. 내 아들은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 인물도 못 되고 내 아들 눈도 안 보여. 그리고 엄마가 면회 갈 때마다 이 들고 간 게 있었어요. 변호사들한테 댕기면서 수사 기록들을 이렇게 열람 복사 같은 거 한 거 그걸 받아갖고 차곡차곡 거기다 수집을 한 거예요. 세월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네. 2003년 8월이 왔습니다. 수감 12년 차입니다. 장 씨는 모범수로 무기에서 감형이 됐어요. 징역 20년으로. 이 장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무기수였잖아요. 네,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럼 12년 살았으니까 8년만 있으면 나가잖아요. 그 즈음에 이제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이 왔어요. 4월 26일 날 네. 수감된 지 21년 6개월 만에 장 씨는 출소합니다. 33살에 수감돼 가지고 예. 56세에 나왔습니다. 장 씨는 나오자마자 생전에 어머니가 들고 다녔던 분홍색 보따리를 동생으로부터 전달받게 됩니다. 그 안에는 장 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 기록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역시 감형을 받고 최 씨도 출소를 해요. 네. 그래서 최 씨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억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재심을 신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네. 장 씨가 한 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자한테 분홍색 보따리를 어머니 줘요. 보따리. 그리고 2016년 7월 1일 일요신문에 네. 처음으로 조작 누명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뜹니다. 처음으로. 그 기자는 그 보따리를 가져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석했습니다. 기자 나름대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상한 점이 이거 너무 많다. 기사화하는 한편 그 당시에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요. 박준영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건이 이상한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절차와 실체가 다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절차에서는 고문, 서류 조작과 서류 은폐가 있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일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놓고 그때 맞췄던 것 같아. 날짜 써놓는 식으로. 박준영 변호사는 그 즈음에 요 사건 관련돼서 취재 중이던 또 SBS 그알팀이 하고 같이 단서 수집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하고 변호사하고 이제 같이 탁 협업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AB형 AB형. 혈액형 있잖아. 예. 이거는 A형과 B형의 혼합으로 나올 수 있는 정액 반응이래. 아, 이게 실제 AB형이 아니고 그냥 A형과 B형이 섞이면 이렇게도 그러니까 나온다. 짐작컨대 여성은 A, 남성은 B였다면 네네. 아마 차내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여성의 손수건으로 닦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섞여갖고 A, B라고 나온 거네요. 그럼 최 씨가 AB형인 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 자백한 내용에는 강목으로 최 씨가 때리고 장 씨가 주먹만한 돌로 머리를 때려서 죽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상언도 만들어줄 수가 없어. 이 상언이. 이와 같은 단서,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증거로 이게 유죄가 났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네. 재심을 청구합니다. 결국은 2년이 지난 다음에 검찰 과거사위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맞다.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범인 조작. 이거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범인 조작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2021년 2월 4일 부산고등법원 재심 재판 결과 무죄 선고입니다. 이때 그 최 씨하고 장 씨는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다고 그래요. 최 씨 같은 경우는 공무원 사칭죄는 유죄가 났어요. 그거는 이제 징역료의 선고유예를 받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예. 나머지는 다 무죄. 그리고 이제 장 씨는 무죄 선고받고 부모님이 있는 납골당으로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때 1심, 2심, 3심 다 무기징역 때린 판사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들을 대신해서 부산고등법원 김문관 부장판사가 재심 결정하면서 장 씨와 최 씨 그들의 가족에게 사죄한다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사죄로 목례를 했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받은 사과 아니에요? 처음으로 혹시? 받은 겁니다. 사건 발생 30년 만에. 그 당시에 형사는 4명이었어요. 가혹행위 공소시효 5년이요. 5년. 그러니까 아예 공소시효는 지나서 이 사람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결국요 이 사건의 담당 경찰관 그다음에 기소한 검사는 사과가 없었고요. 책임도 안 졌고요. 정작 그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진범은 영구히 검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범인을 만들어 놓으면 정작이 진범은 누르라고 생기는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따따블로. 그러니까 정작이 그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진범은 영구히 지금 검거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그렇게 거고. 돼버렸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공소시효 지나서 잡지도 잡지 못하고. 뭐 수사 개시도 못해요. 그 당시에 강도살인죄는 공소시효 15년이었어요. 15년. 장 씨나 최 씨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형사보상 배상금 네,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없어서 2022년 9월 28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3부 네. 김동빈 부장판사예요. 네. 이분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어요. 피해자하고 그 가족들이 116억을 신청했었거든요. 전부 다 합쳐가지고. 네, 116억. 근데 72억으로 끝났습니다. 국가가 장 씨한테 19억 5천만 원, 최 씨한테 18억. 그다음에 두 사람 가족 14명이 돼요. 네네. 그 사람들한테 인당 4천원에서 6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 합치면 72억 정도가 됩니다. 억울한 옥살이 시키고. 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국가 돈 세금으로 국가 돈으로 국가돈으로. 변제하고. 그거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상한 목격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네. 그 당시에 생존한 남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개시해봐야 안 되지만 네. 92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지병으로 죽었어요. 범인인상 차기를 그 사람이 제대로 말 못하다가 나중에 경찰이 자꾸 잡아오니까. 얘기하면서 목소리가 똑같다, 얼굴이 끓는 것 같다 등등으로 막 이렇게 진화했잖아요. 1시 조금 넘어서 그 물속에 있다가 붕당붕당 빠져나와갖고 뿌리치고 빨리 도망가고 도망가서 그 근처 그 사료공장 보일러실에 숨어 있다가 직원한테 발견됐을 때가 04시 10분이거든요. 그러면 뭐 몇 그러면 시간을. 도대체 2시간, 3시간 가까이 네. 2시간 반 정도 거기 숨어 있었어요. 시간 널널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 공장 직원한테 발견되면 보자마자 나 강도당했다 지금 여자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게 일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요 병원에 6시 40분에 병원 갈 때까지 2시간 반 동안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몸에 난 상처는 등하고 어깨에 손톱 자국 찰과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숨진 여성하고 다퉜을 가능성이 높은 게 숨진 여성 손톱 속에 이 남성의 그 살점이 들어서 A형이 노출됐거든요. 최초의 엄궁동 사건 났을 때는 북부경찰서거든요. 네네네. 북부경찰서에서 조사할 때는 무슨 경찰 단속반 이런 얘기 나온 적도 없어요. 이 사람 입에서. 네. 근데 장 씨하고 최 씨가 검거되면서 이제 사하경찰서에서 예. 그때부터는 경찰 단속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 입에서. 최 씨, 장 씨가 잡히니까 갑자기 경찰 단속반 얘기가 나온다고 사하경찰서에서는. 예,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무기징역 가게 되는 거예요. 장동익 씨. 이제 이름 얘기해도 장 씨는 장동익 64세고요. 그다음에 최 씨는 최인철 씨.
61세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상대 승소했고요. 검사도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사과를 해버렸잖아요. 경찰 쪽에서도 사과는 했어요. 그러나 실제 했던 사람들은 사과 없이 공소시효 없으니까 끝났던 거 아닙니까? 하여튼 장동익 씨, 최인철 씨 그 억울하게 보낸 세월 밖에서 아주 알차게 맞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정말 그러길 바라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 뭐 혹자는 뭐 낙동강변 여성 살인 사건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교수님.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마치겠습니다. 네.